술은 장을 뚫는 독약이고 색은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정도로 역사에서는 색으로 인해 인생을 망친 사람이 열거할 수 없이 많다. 이 문제가 상투적인 화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교훈이 있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색과 관련된 문제로 실수를 저지른다. 춘신군은 초나라의 귀족으로 전국시대 4대 공자 중 한 명이었다. 고열왕이 즉위한 직후에는 초나라의 영윤이 되는 등 승진을 거듭했다. 이어 고열왕 55년에 오애왕에 봉해져 춘신군으로 불리면서 기존의 회봉 12개 봉지를 떠났다. 고열왕은 재위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다. 춘신군은 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열왕이 계속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 초나라에서 후사를 둘러싼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민 끝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자식을 낳을 만한 미모의 여자들을 찾아 고열왕에게 헌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고열왕은 후사를 이을 자식을 보지 못했다. 이때 조나라의 이원이라는 사람이 초나라로 와서 자신의 여동생을 고열왕에게 바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고열왕이 여자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신체적 결함으로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여동생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총애를 잃을 경우 초나라 왕의 외삼촌으로 일생을 편안하게 살려는 자신의 꿈이 깨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리 끝에 춘신군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즉각 춘신군의 식객을 자청했다. 얼마 후 이원은 부모를 만나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휴가를 얻었다. 또 그런 다음 고의적으로 휴가 기간을 넘겼다. 춘신군은 이원에게 왜 제때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원은 기다렸다는 듯 제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 자신의 여동생을 초빙하려 한 탓에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다. 제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느라 늦었다는 얘기였다. 물론 이 거짓말은 이원이 춘신군에게 자신의 여동생이 대단한 여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시하려는 속셈이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춘신군이 이원에게 그대의 동생을 제왕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소라고 물었다. 이원은 당연히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춘신군은 그 소리를 듣자 이원의 여동생을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원은 다시 집으로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밖에서 며칠을 보냈다. 이어 의도적으로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춘신군을 만났다. 춘신군은 이원의 여동생을 보자 즉각 자신의 첩으로 삼았다. 얼마 후 이원의 여동생은 임신을 하게 됐다. 이원은 계속 자신의 음모를 진행시키기로 작정하고 여동생을 시켜 춘신군에게 귀가 솔깃할 얘기를 하도록 했다. 고열왕은 죽어도 자식을 보지 못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왕의 자리는 그의 형제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군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은 초나라에서 무려 20여 년이나 영윤을 지내면서 대권을 장악했고 그 사이 대왕의 형제들에게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고열왕의 형제 중에 누가 왕위를 계승하면 군은 지금의 부귀영화를 지킬 방법이 없게 됩니다. 심지어 큰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임신 중입니다. 저는 군의 곁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모릅니다. 군과 고열왕의 친분이 매우 남다르니 충분히 저를 고열왕에게 바칠 수 있습니다. 고열왕 역시 저를 총애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 뱃속에 있는 군의 아이는 고열왕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초나라의 다음 대왕도 될 수 있습니다. 군의 아들이 초나라의 대왕이 되면 군은 대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춘신군이 듣고 보니 그녀의 말이 그럴듯했다. 춘신군은 그 말에 즉각 동의하고 이원의 여동생을 독방에 살도록 한 다음 얼마 후 그녀를 고열왕에게 바쳤다. 고열왕은 이원의 여동생을 보자 대단히 기뻐하면서 바로 후궁으로 삼아버렸다. 얼마 후 이원의 여동생은 예정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들로 인해 어머니가 고귀해진다는 말대로 곧 왕후가 되었고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태자가 됐다. 이원은 여동생의 왕후가 되자 역시 예상대로 고열왕의 신임을 발판으로 궁에 들어가 충신이 됐다. 그러나 온갖 계책을 짜낸 끝에 비원을 달성한 이원의 최종 목적은 춘신군을 왕의 아버지로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 그 자신이 초나라의 대권을 거머쥐는 데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을 알고 있는 춘신군을 제거해야 했다. 그는 급기야 비밀리의 자객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음모는 비록 비밀이 폭로돼 떠들썩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몇몇 초나라 식자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 드디어 그의 예상대로 연로한 고열왕은 병석에 들어누운 지 1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휩싸인 초나라 궁중에는 돌연살벌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원은 고열왕이 사망하자마자 바로 궁정으로 들어가
그동안 비밀리에 양성해온 자객들에게 문상하러 달려올 춘신군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춘신군은 이원의 말대로 궁성으로 달려오다 자객들에게 그대로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의 목은 바로 성 밖에 매달렸다. 이원은 이어 자객들을 보내 춘신군의 가족을 몰살했다. 따지고 보면 춘신군의 불행은 그가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능을 참을 줄 몰라 당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처음부터 이원 여동생의 미색을 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원에게 사기를 당하고 속임수에 빠졌겠는가? 그에 비하면 이원은 야심이 철철 넘쳤던 음모가였다. 미색이 뛰어난 여동생을 이용해 춘신군과 고여랑을 속이고 마침내 초나라의 대권을 거머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아름다운 꽃이 종종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듯이 말이다. 과거의 일은 후세의 교훈이 될 수 있다. 미색을 탐하다 일어난 이 비극과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색을 탐하지 말라. 탐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